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구분영 선생님이 지으신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세운독에서 읽었던 책이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도 굉장히 두께가 볼륨감이 있는 책이라 좀 읽기 쉽지 않았던 책인데요.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자기혁명,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굉장히 연관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타입의 시대, 이제 앞으로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세 책들 다 모두 기존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는 새로운 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구분영 선생님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2003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저자 소개해드리면요, 구분영은 1954년 1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고 서강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역사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IBM에서 근무하며 경영혁신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했다. IBM 본사의 말콤 볼드리지 국제평가관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의 경영혁신과 성과를 컨설팅했다. 2000년 3월 익숙한 것과의 결과를 선언하며 회사를 떠난 그는 1인 기업 구분형 경영연구소를 세웠고 2005년부터 연구원을 선발하고 꿈벗들과 동행하며 나답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도왔다. 1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여행했다. 변화를 꿈꾸는 이들의 내면에 잠든 열정과 비전의 불꽃을 점화시켜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도왔다. 인문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 시대의 화두를 발견했고 변화와 성장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즐겼다. 제가 아까 200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정정할게요. 이분의 양력을 보면은 독특한 게 역사학과를 나오신 후에 경영학을 전공하셨다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어떤 역사의식과 경제적인 마인드가 같이 콜라보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문을 보면요, 존재를 그만두지 않고는 어떤 생명도 한층 높은 차원의 존재로 승화할 수 없다 라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고치 시절을 통해서 엄청 어떤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존재를 그만두지 않고 어떤 생명도 한층 높은 차원의 존재로 승화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뭔가 거기 승화하기 위한 한층 높은 존재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강제적인 변화의 종용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내부에서 직장인임을 죽임으로써 전문적 1인 기업가로 환생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책을 쓴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직장인의 죽음이라는 챕터를 보면요,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고 구조조정과 실업은 언제나 가능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IMF 전만 해도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고 당연히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3, 40년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라는 거고요. 미래, 보이지 않는 자원의 시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만이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신뢰도로 채권이나 주식이 발행될 전망이다. 그다음 훌륭한 비방을 많이 가진 개인과 기업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대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정한 실업은 지금 당장의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의 부를 가져다 줄 자신의 재능을 자본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쐐기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내 형편, 나의 직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나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재능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즉 값어치 있는 비방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고, 마인드 자체가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 1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게 쉽지도 않고, 의식을 갖고 그걸 실천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시작하라 라는 건데요. 내가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다시 시작하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죽어라 그러면 살게 되리라 라고 필사즉생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자기가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변화의 핵심이다. 3년간의 자기혁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라 라고 일갈하고 계세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출사죠. 큰 타이틀에서 출사고요. 그대의 꿈은 아직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나는 지금 뜨거운가? 같은 의미의 질문이죠. 머리가 알아내기 전에 늘 먼저 보는 것은 가슴이다. 토마스 칼라일이 했던 말인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가슴이 뜨거운 상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직업을 4종류로 나누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분류 같은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한 보상,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부족한 보상, 좋아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보상, 좋아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보상, 이런 4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4번째 유형에 속한다는 거죠. 이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이 2번째 단계와 2번째 단계를 통한 첫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의 최고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데, 갈림길에서 작고 조용한 오솔길을 택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큰 문이 아니라 작은 길을 택하라는 얘기죠. 그 길은 2번째 등급의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된 길이다. 그렇게 길을 잃을 만큼 한참을 가다 보면 당신은 첫 번째 등급의 직업으로 가는 길에 이미 들어섰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묻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 좋은 어떤 인생의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모습일까요? 모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 다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돈과 열정이라는 챕터인데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진짜 숨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유와 권력이라는 거죠. 돈을 통해 자유를 얻고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는 거, 이 2가지가 우리가 진짜로 돈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있죠.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측은 하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보물은 자기에 대한 열정과 운이 만나는 지점에 묻혀 있다는 거죠. 우리 준비된 행운이라는 책도 보면은 행운이라는 게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결코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운이라는 거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운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자기에 대한 열정은 내가 할 수 있는 몫이라는 거죠.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의 삶에 대한 일의 열정, 이웃에 대한 일의 열정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 이승민 선배님 또 떠오르네요. 자기 혁명,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서 라는 챕터는요, 자기 혁명은 자기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주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 혁명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이거를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죠. 나이키 창립자 필 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성공은 자신의 영역의 의미와 철학을 집어넣음으로써 세계 최고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무언가를, 그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요, 그거를 나만의 무언가의 독특한 독창성인 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 로고가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Just Do It인데요, 그냥 하라는 거죠.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열정은 기묘한 기쁨을 전염시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소챕터의 내용을 보면요, 좋은 조직에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열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감지가 되고 또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불씨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승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문제라는 거고, 결국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거죠. 이어서 떠오르는 말이 가장 이타적인 것이 결국은 가장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동과 실천을 했을 때 결국은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뜨거운 거라는 챕터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죠. 우리 그 고수의 질문부에서도 이제 인용됐던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안도현 시인이 있었고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젠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구분영 작가께서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재능의 이력서라고 쓰고 있어요. 나의 부모님과 관련된 부모님과의 뭐 성격, 관계, 뭐 부모님의 뭐 기대, 이런 등등 세부적인 내용은 책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의 기질과 재능과 취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나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어떤 부분은 불만족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쭉 세 개의 단계를 건너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 오늘 이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배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과연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서 그걸 찾아내서 그거에 열정의 불을 붙이는 삶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열정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님 되도록 응원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